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카 줌이룩스 90mm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반도와 콜라보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명 라이카 일주일만 빌려볼게요 라는 제목의 그런 코너입니다.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라이카 렌즈나 또는 라이카 바디를 반도 카메라에서 대여를 해주시고 제가 그 렌즈를 리뷰해서 올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서로 이제 후원 개념이 아니라 그냥 콜라보레이션 해서 어떤 그 라이카 커뮤니티에 어떤 정보를 좀 전달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그 다음에 어떤 장비를 빌려볼까요? 뭐 이런 형태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질문을 던지고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장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라이카에서 가장 비싼 렌즈 한번 리뷰해 줬으면 좋겠다 란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라이카에서 이제 비싼 렌즈라고 하면 통상 녹티룩스 계열이 있는데요. 녹티룩스보다 이 지금 90mm 줌이룩스 같은 경우는 다만 몇만 원이라도 더 비싼, 아마 최고로 비싼 렌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좀 섞어서 이야기 드리면 라이카 줌이룩스 90mm 렌즈는 정말 가격만큼이나 무게가 나간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녹티룩스도 제가 이 라이카 일주일만 빌려볼게요 코너를 운영하기 전에 제 아는 지인이 녹티룩스를 갖고 계셔서 좀 운이 좋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빌려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녹티룩스도 상당히 좀 무겁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 90mm 줌이룩스 같은 경우에는 녹티가 무거운 게 아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무겁습니다. 그리고 얘 구경 자체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렌즈를 감싸고 이렇게 찍지 않으면 이게 계속 이제 흔들릴 정도로 무게감이 상당한데요. 바디만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자꾸 쏠려서 상당히 좀 불편하기도 한 렌즈입니다. 저는 사실 라이카 M10이든 뭐 라이카 M 필름 카메라든 M 바디를 이용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바디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볍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컴팩트하게 생겼기 때문에 얘를 즐겨서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이카 M10에 이제 35mm 줌이룩스를 물린 녀석을 보면은 이렇게 한 손으로 들어도 뭐 그렇게 제가 익숙해져서 그런지 무겁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한 손으로 들면 정말 손목에 무리가 갈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렌즈를 제가 지금 일주일 조금 넘게 사용해 보고 있는데요. 사용해야 될 이유는 다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얘는 다른 줌이룩스랑 달리 1.4가 최대 개방이 아니라 1.5가 최대 개방입니다. 보이시죠? 1.5가 최대 개방인데 워낙 망원 렌즈 특성상 1.5로 개방하는 거는 좀 잘 상상하기도 어렵고 2.8 이상 또는 종종 5.6 이상 조여서 이렇게 찍더라도 배경이 그냥 휙휙 날아가기 때문에 일단 잘 개방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얘를 개방해야 될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필름 카메라를 쓰신다면 ISO가 이미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에서는 한 스탑이라도 더 개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특히 망원으로 갈수록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60분의 1초까지 사용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얘를 이제 실내에서는 60분의 1초로 맞춰놓고 많이 그 필름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워낙 묵직하기 때문에 두 손으로 잘 만지고 60분의 1초로 이렇게 잘 찍기만 하면 망원 화각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살짝 샜는데요. 1.5가 상당히 효자라고 생각됐던 게 어두운 상황에서는 그 필름에서 한 스탑이 정말 아쉽기 때문에
1.5로 찍으면 정말 어두운 실내에서도 조금만 조명이 있다라고 하면, 네, 여기 뒤에 보이는 이제 조명이라든지 이런 스탠드 조명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ISO 400감도의 그런 필름을 넣고 1.5로 개방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주미룩스야, 뭐 가격을 떠나서 일단 역시 주미룩스야, 이렇게 제가 탄성을 질렀던 거는 1.5로 개방해서 찍었더라도 어둡기 때문에 개방을 한 거죠. 그래도 초점 맞은 영역과 그 평행선상에 있는 초점 영역에 있는 그런 필드에 있는 영역은 무척 선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부만 선명한 게 아니라 주변부까지 모두 선명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라이카 렌즈의 전형적인 특징인 거죠. 반면에 이제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것 중에 가장 망원 렌즈가 요 이제 그 주마릿 렌즈였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개방하면 이제 2.5로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2.5도 대부분 상황에서는 어둡지 않고 또 디지털이라면 밤에도 뭐 크게 무리 없게 찍을 수 있는 조리개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름에 400감도를 넣는 순간 실내에서는 2.5로 찍을 수 있는 그런 그 좀 어두운 실내에서는 2.5로는 찍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그 정말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이런 이제 두께의 차이를 극복하고 주미룩스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화질입니다. 화질은 응당 뭐 가격이 고가이니까 좋으리라고 예상했지만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다라는 뜻이 직접 찍어보면 좀 더 와닿는데요. 아마 장르만 보시면 그냥 다른 주미룩스랑 뭐가 다르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90mm의 같은 화각의 주미크론을 제가 과거에 구매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사용했다가 저랑 맞지 않아서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렌즈와 경험을 비교해 보면 정말 화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이죠. 뭐 중앙부터 주변부까지 선명한 건 당연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약간 화질이 이 날카로운 느낌이 들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투명하고 부드러운 느낌도 동시에 듭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명한데, 그렇다고 선명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느낌이 들기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90mm 화각대 같은 경우에는 오브제를 강조해서 찍거나 또는 그 인물 사진을 찍는데 종종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선명한 그런 표현력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의 표현력이 좋은데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선명하면서 동시에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모순적인 이야기겠지만 그런 느낌을 90mm 사용하는 내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크론을 사용하다가 룩스를 사용하면 약간 투명한 느낌이 난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주미룩스 90mm 같은 경우에도 투명한 느낌이 그대로 유지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용하는 35mm 룩스나 아니면은 50mm 룩스, 그런 녀석들보다 투명한 면에서는 훨씬 더 투명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역광에서는 제가 사실 많이 못 찍었습니다. 계속 지금 비가 오고 빌린 이후부터 야외에서 좀 화창한 야외에서 모델 사진도 좀 찍어보고, 또 가족과도 주말에 놀러 가서 역광에서도 좀 종종 찍어보고 싶었는데 도통 이제 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찍었던 사진들 장르가 주로 실내 베이스인데요. 역광이라고 하면 이제 창밖에서 들어오는 빛이죠. 역광에서 찍었을 때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빛이 부드럽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해가 쨍쨍할 때 해를 등지고 선셋 타이밍에 그런 역광 사진을 찍었더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이런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색수차 면에서는 90mm의 최대 개방이 1.5이기 때문에 색수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라이카 렌즈답게 색수차도 최소화되어 있어서 크게 거슬리지 않고, 뭐 후보정으로 조금 생기더라도 지워서 그 눈에 이제 띄지 않을 정도로 색수차 관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 중 라이카 CL의 이제 60mm 매크로 렌즈의 조합이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이제 환산 풀프레임으로 보면 90mm 정도 화각이 되는 셈입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뭐 자주 빈번하진 않았지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이 60mm 아포 매크로 렌즈랑 CL 조합에 예찬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엄청난 가격과 엄청난 무게의 이 렌즈에 뭐 크게 뒤진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풀프레임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최대 개방이 2.8이니까요. 거기서 오는 심도의 차이는 명확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둘 다 애프처가 3.4 정도 되는 그런 애프처를 맞춰놓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당연히 이쪽 사진, 그러니까 크롭 센서의 사진이 좀 더 많은 부분이 선명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풀프레임은 훨씬 더 shallow depth of field라고 하죠. 배경이 좀 더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초점 영역 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확실히 망원 렌즈이고 이제 풀프레임과 같이 사용됐을 때 굉장한 괴물 같은 그런 심도 놀이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사진은 이게 뭐 진짜 비싼 렌즈이기 때문에 사진이 엄청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되게 편안하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렌즈가 어느 가격대 이상을 넘어가면 많이 비싸진다고 해서 특별히 퀄리티가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렌즈를 조금 더 0.0 몇몇 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렌즈나 뭐 거기에 들어가는 스킬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는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는데 실제 어떤 성능에서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체감하기는 아마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미룩스 90mm에 대한 총평을 드리면 이게 진짜 1800만 원대 정말 엄청난 렌즈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사면 천하무적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망원의 화각이 필요한데 필름 바디도 있고 그 다음에 굳이 뭐 심도 놀이는 할 것이 아니더라도 종종 그래도 좀 어두운 상황에서도 망원 화각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 이런 분에게는 90mm 주미룩스를 강력히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사용했던 과거에 주미크론 90mm랑 비교해봐도 화질이 월등히 주미룩스 쪽, 지금 90mm 주미룩스 쪽이 좋았기 때문에 화질 좋은 그런 사진을 한번 얻고 싶다라고 하면 주미룩스 쪽을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초반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사진의 퀄리티가 엄청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구매하시는 거라면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야외에서 제가 많이 못 찍었기 때문에 좀 장래가 아쉽지만 제가 한 주간 빌려서 찍었던 그런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리뷰 때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 중에 하나가 보케 테스트였는데요. 아쉽게도 보케는 제가 야경으로 보케 테스트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야경을 찍을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서 그나마 몇 개 보케 사진 있는 쪽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